변호사님, 이 이혼이라는 거, 이 과거 부모님 세대부터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변하지 않는 이혼을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양육권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로 아이들 때문에서라도 이혼을 못하는 부부가 아마 현재까지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이 양육권자는 어떻게 지정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시니어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자녀들이 성년이기 때문에 양육권을 가지고 크게 고민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니어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늦둥이가 있다든지 내지는 또 손자, 손녀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육권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요소가 자녀의 복리입니다. 그래서 경제력도 물론 중요한 요소이긴 하나 자녀의 나이나 또 자녀와의 친밀도, 또 부모 경제력, 그 외에 부모의 양육 환경, 그러니까 이 양육 환경에는 사실 그 주 양육권자로서 부모가 얼마나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보조 양육자라고 하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통 양육을 해주시기도 하고 내지는 베이비시터를 고용해서 양육을 하기도 해서 그러한 가정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그 외 부모의 도덕성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아이의 연령이 아주 낮다고 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어머니에게 양육권이 갈 가능성이 크고요. 아이가 만 13세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누구와 살고 싶은지를 물어봐서 아이가 살고 싶어하는 양육권자와 주로 양육권자를 지정을 해주시거든요. 결국은 아이의 의사를 가장 크게 존중을 해주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양육비 같은 경우는 혹시 어떤 기준으로 산정이 되나요? 네, 서울가정법원에서 그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공표를 했고요. 그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구간을 나누어 가지고 세밀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금액은 부모의 소득 비율에 따라서 나누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표준 양육비가 100만 원이라고 치면 이 100만 원을 부모의 소득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1방이 600만 원을 벌고 타방이 400만 원을 벌게 되면 비양육자가 자신의 분담 비율만큼 양육자한테 지급을 하게 되죠. 100만 원을 6대 4의 비율로 나누면 60만 원과 40만 원이 되고 비양육자가 60만 원을 양육자에게 지급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정확한 어떤 금액을 알고 싶으면 우리 엄마 아빠들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공표해 놓았기 때문에요.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양육비 산정 기준액이라고 치시면 나옵니다. 그렇게 양육비 산정 기준 요것만 쳐도 네네. 어느 정도 금액은 좀 볼 수 있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산정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혹시 또 어떤 처벌이 있나요? 네, 법적인 제재 수단들이 있습니다. 우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요. 이 이행명령을 통해서 불이행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감치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감치에 처하도록 하는 재판을 내려주시기도 하고요. 만약 그 직장에서 급여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하면 직접 지급명령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직장에서 월급의 일정 부분을 양육비로 바로 지급을 할 수 있게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직장 소득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자가 신청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방법들이 요즘 최근 들어서 생겨났는데요. 운전면허 정지라든지 출국 정지, 신상정보 공개 등의 여러 수단들도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근데 아까 감치라고 했는데 이 감치가 어떤 뜻인 거죠? 일반인들이 이해하시기는 어려우신 용어셨군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맨날 사용하는 용어인데 감치는 구치소 같은데 가두어 놓는 제도입니다. 구치소에 가둬두는 거를 감치라고 하는 감치라고 거구나. 합니다. 네. 아주 엄격한 수단이죠. 시니어분들의 경우에는 성인 자녀들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크게 필요하시지 않을 제도이지만 손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알아두시면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이 여러 상황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혼이라는 것을 결심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혼을 하고 난 이후에 분명히 좀 후회도 좀 하시는 분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점들을 좀 가장 많은 후회를 하실까요? 네, 첫 번째로는 성급하게 재산 분할에 합의를 하시는 경우예요. 사실은 그 시니어분들의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기시기 때문에 재산이 형성된 부분들이 많고 또는 타방에 그 재산을 제대로 파악하시지 못하신 경우도 많은데 빨리 이혼을 끝내고 싶으셔서 재산 분할에 합의를 했다가 뒤늦게 숨겨진 재산을 발견했다거나 하셨을 경우에 자신이 너무 성급했다라는 후회를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증거 수집을 많이 소홀히 하고 오셔가지고 이후에 위자료를 많이 못 받게 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원인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제 감정적인 부분만 앞서서 치밀하게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 채 이혼 소송을 제기하셨고 증거가 수집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회를 또 많이 하시고요. 세 번째로는 이혼 후에 생활 계획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성급하게 이혼만 빨리 처리하고 싶어서 이혼 후에 내 삶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니어분들은 이혼 후에 재취업을 하시기도 힘들고 경제활동을 하시기도 힘들기 때문에 내 노년의 생활 계획들을 면밀하게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전에 누렸던 삶에 비해 재산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그보다 낮은 수준의 삶을 살게 되면 이전에 고려하지 못했던 많은 불편함들을 겪으실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여라도 우리 엄마 아빠들이 혹시 이런 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댓글이나 메일로 또 이런 질의응답을 또 요구하실 경우 어떻게 상담 가능하실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네, 제 이메일 주소 나중에 남겨드릴 수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네. 진짜 그럼 약속하는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엄마 아빠에게 이 조언하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혼은 감정적으로 힘든 과정이지만 그럴수록 더 냉정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감정에 휩쓸려서 섣불리 판단하시기보다는 이혼 후에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이혼 후에도 행복할 것인가 라는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어려운 점이 있으실 때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결정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이 영상이 이혼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꾹!